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쌤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너무 피곤해요. 저희가 항상 유튜브 촬영을 하루 일정 다 끝나고 되게 좀 늦은 시간에 하잖아요. 맞아요. 쌤도 마찬가지. 아, 겁나 피곤해요. 오늘. 저는 우리 네. 학생분들한테 맨날 9to9을 찍어서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9to9을 찍고 제가 찍고 있어요. 또 경험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럼요. 진짜 힘드시겠어요. 자, 오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 앞에 섰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생로베를 위한 뭐 그 컨텐츠를 쭉 올렸었는데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전에 했었는데 오늘은 한국전력공사. 네. 한국전력공사가 원래 자소서 항목이 4개였거든요. 네. 4개였다가 3개로 줄었는데 사실 더 어려워졌어요. 항목이 줄어들면 편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아하.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1번은 비슷한데 네. 2번이 지원 동기하고 이슈를 원래 분리를 했었거든요. 네. 분리를 했었는데 2번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원 동기도 적고 회사의 이슈도 연결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네. 그걸 700자 안에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아마 네. 2번이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3번은 늘 썼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 핵심적인 포인트만 이렇게 짚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은쌤이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질문도 좀 할 거예요. 저한테요? 네. 하지 마세요. 왜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유튜브 각으로 좀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컨텐츠로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불어요? 상의 없이? 일단 1번이에요. 1번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공사의 4가지 인재상 중 본인과 가장 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을 2가지 선택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또 가치관과 연계해서 교육상, 경험, 경력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해 달라요. 여기서 포인트. 대부분 그 2가지를 가지고 쓰려면은 2가지 경험을 써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2가지 경험을 써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네. 700자를 쓰면 350자, 350자밖에 안 돼요. 네. 350자, 350자면은 이거 인재상 쓰고 인재상 내용 얘기하고 가치관 얘기하고 경험 뭐 이런 경험 했습니다. 끝이.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미 한 7,000자 정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를 가지고 그 하나에서 2가지 인재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 네. 4가지 인재상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소개를 좀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기업가형 인재라고 되어 있는데 4가지 한번 먼저 쭉 나열을 해볼까요? 뭐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하면 그거를 제가 해석하는 네. 걸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네, 기업가형 인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나와 있는데 어떤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거기 뒤에 보시면 회사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라고 여기까지는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인의식이라든지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공동체를 먼저 인식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역량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책임감 있는 인재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책임감과 내가 공동체를 우선시 생각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통섭형 인재는 뭘까요? 네, 통섭형 인재,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멀티, 스페셜리스트를 넘어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이 조직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인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오케스트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통섭형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거를 어떤 분들은 지식 융합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딱 봐도 뭔가 리더십을 강조하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지휘자라고 하는 그렇죠. 것만 보더라도. 맞아요. 리더십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카리스마형 인재 이런 것들이었다면 네. 사실은 이제는 여기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역량들을 발견하고 내가 이끌고 가는 인재, 조언이 돼서 융합을 시켜줄 수 있는 인재 이런 인재들을 원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례를 접목시킨다? 시킬 수 있습니다.
시킬 수 아, 있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자소서 네. 쓰는 거 이미 지금 포기했고요. 쓸 수 있습니다. 어, 자, 도전적 인재. 세 번째는 도전적 인재입니다. 도전적 인재,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감행하는 역동적 인재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흔히들 이제 우리가 공기업이면 도전적 인재가 그렇게 약간 지향되는 걸로 생각을 네네 하는 지향되는 걸로 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그걸 지향하는 걸로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여기서 도전적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지금 현재 한국전력은 뭔가 막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번에서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일단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 하자 그러면은 오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네. 그리고 남들이 일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나서서 남들이 맡은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인재를 원하는 거예요. 아, 조금 다른 개념이네요. 생각했던 그렇죠, 거하고는. 그렇죠. 네. 아예 막 내가 혼자서 뭔가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네. 조직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일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하고 하는 그런 인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가치 창조형 인재라고 되어 그렇죠. 있는데요. 현재 네. 가치를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마인드에 기반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미래 가치를 충족해내는 인재. 네. 참 뭔가 말은 잘 지어내요, 그죠? 네. 말은 잘 지어내요. 해석해 주세요. 이 가치 창조형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미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방식은 우리가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을 때 그것을 풀이한다라거나 또는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경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네. 두 개를 고른다면 뭐하고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릴 거요? 수 있는 거. 고민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또 물어보셔요. 그렇죠. 일단 네 가지가 각각의 특징이 다 있어서 네. 두 개를 꼽는다면 선생님은 어떤 인재인 것 같아요? 저요. 네. 약간 통섭형하고 네. 가치 창조요. 가치 창조요. 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어떤 경험들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뭔가를 연결을 시킬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면 통섭형 인재, 가치 창조형 인재, 기업가형 인재, 도전적 인재가 같이 묶여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업가형 인재 같은 경우에서는 책임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들이 일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업가형 인재나 도전적 인재가 되는 거고요. 통섭형 인재 같은 경우는 내가 리더가 돼서 조직의 역량을 발견하고 이끌 수 있는데 거기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나왔다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바꾼 그런 내용들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이런 거 쓸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경험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경험이 없다고 분명히 선생님도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네. 그때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팀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리더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했겠죠.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겠죠. 난 역량을 발견했겠죠. 그리고 비효율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겠죠. 어느 정도의 픽션이 픽션 부분적인 것은 우리는 그걸 픽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작이라고 하는 거지. 네. 조작. 왜 조작이라고 하느냐면 자 선생님이 누군가하고 싸울 때 네. 본인에게 유리하게 얘기하죠. 무조건. 그렇죠. 네. 그건 픽션일까요? 아니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합리화죠. 합리화죠. 네. 합리화예요. 음. 합리화예요. 자소서는 합리화예요. 난 이걸 했어요.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네, 나는 오케이. 팀 프로젝트를 하긴 했으니까. 오케이. 저 자소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하긴 한 거예요. 그건 거죠. 자, 이번 항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입사 후 희망하는 직무와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개발 노력을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전력공사 이슈 한 가지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와 해당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읽기도 힘들죠. 이거는 항목 한계가 아니네요. 그렇죠. 진짜.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에 지원하게 된 동기나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개발 노력 하나, 그리고 이슈 하나, 이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사항. 그렇죠. 그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합쳐야 돼요. 어떤 걸 합쳐야 되느냐? 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를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먼저 정하나요? 그렇죠. 왜냐? 그 이슈를 하고 그 이슈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싶어서 나는 지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라고 하면 대부분 난 돈 벌려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맞죠. 난 돈 벌려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원 동기를 못 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지원 동기가 없어서예요. 아, 지원 동기가 없어서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공기업을 가고 싶은 거지 한국전력을 가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전만을 바라본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근데 한국전력에서는 한국전력이 지원한 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극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의 동기는 첫 번째,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이 있다도 아니에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이 사업을 난 하고 싶다. 여기에 비전을 봤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거는 지금 네. 이번 항목에 나온 것은 한전의 최근 이슈가 뭔가가 있으니까 약간 의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한전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 한전 홈페이지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 들어왔습니다. 오, 네. 홈페이지 어때요? 많이 바뀌었죠. 일단 많이 일단, 바뀌었어요. 일단 솔직히 많이 얘기하면 바뀌었죠. 공기업 홈페이지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기업 홈페이지의 네, 네. 느낌이 물씬 나요. 딱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오, 여기 삼성인가? 네, 맞아요. 현대인가?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공기업스럽지 않아요. 공기업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고 있다는 증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플랫폼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요 내용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 트랜지션,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바꿔나가겠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 바꿔나가겠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에너지를 우리는 교체하겠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그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이 자소서 항목이 뭔가 의미가 더 있어 보이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중에서 세계 최초의 초전도 송전이 세계 첫 상용화에 성공했어요. 초전도 송전. 이 성공했어요. 네. 자, 뭔지 잘 모르시겠죠? 엄청난 거죠. 그럼 이거를 왜 사무직도 알아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되나요? 왜 알아야 될까요? 자, 선생님 이거 모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은 더 모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야죠. 알려야죠. 그리고 세계 최초라면서요. 해외에 팔아먹어야죠. 해외에 팔아야죠. 기술 이전, 기술 신남방 정책과 더불어서 기술을 팔아야죠. 그러면은 해외 사업, 해외 마케팅, 국내 홍보, 국내 사업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전탑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땅. 땅이 있으려면 필지가 있어야 되죠. 필지 사업. 부동산 법률과 부동산 사업. 그러면은 이거를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예산. 예산, 회계, 감사, 재무. 그렇군요. 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대부분 우리 학생분들이 이거 기술직 건데? 이거 전기직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걸 하려면 모든 그 직렬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네, 협업이 필요한 협업이 필요한 거예요. 스마트 시티, 네. 그 다음에 상생 영역이라고 해서
그 중소기업 중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 네. ESG라고 요즘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 하나를 뽑아서 홍보를 대신해 줍니다. 한전에서요? 한전에서. 오. 한전에서 홍보를 대신해 줘요. 대표적으로 올해 뽑힌 기업은 우시산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시산이라는 기업은 해양 쓰레기를 가지고 재활용품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그 기업이죠. 거죠. 네. 실제로.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이슈를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네. 이슈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이나라든지 팩트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먼저. 네. 그죠? 자, 그리고 난 이것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자, 우리 초중도 송전 설명했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막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이 중에서 사무직에 했을 때 쌤이 하신다면 뭐가 제일 사무직에서요? 사무직에서 사무직이 하는 일 쭉 설명드렸으니까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을까요? 예산 집행 쌤은 또 수리쌤이니까 예산 집행 그럼 뭐죠? 괜찮아요. 또는 그러니까 사업 쌤이 홍보? 생각하는 거 사업 홍보? 사업 홍보 네. 예산 네. 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전도 송전이 완전히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부터 시작해서 홍보까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을 그렇게 끼워 그렇죠. 넣는 거군요. 그렇죠. 쌤의 생각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왜? 쌤의 생각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소서에서는. 나의 생각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초전도 송전은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직무를 희망한다. 자, 그러면 세 개가 나왔어요. 네. 봐요. 초정도 송전이라는 이슈 하나 나왔죠. 꼭 네. 이걸 쓰라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걸 하고 싶어서 난 지원하게 되었다. 두 개가 나왔죠. 네. 여기에 대한 생각 나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산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직무를 희망한다. 가 나왔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역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역량은 네. 지식, 기술, 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식, 기술, 태도. 네, 이건 뭐를 보면 되느냐면은 국가 직무 능력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라고 캠코에 그러니까 한국전력에 네. 있는 건데 네. 이게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안 나와 있어요. 2019년 공고문을 보셔야 돼요. 2019년 공고문에 요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해 봅시다. 네. 이슈 먼저 얘기해 주고요. 네, 이슈 일단 골라서. 이슈 골라서 네. 이걸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데 팩트를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직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네. 그게 내가 희망하는 직무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걸 희망하고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직무 설명서 보고 필요 지식, 기술, 태도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키웠다. 그런 이제 순서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자소서에서는 어떤 스토리로 내가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어려워. 어려워요? 네. 엄청. 네. 우리 학생들이 또 새삼 대단해 보이죠? 네, 진짜 대단하고 전 지금 실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소서 그거 안 할 거예요. 네. 3번이에요. 3번. 3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에 대해 설명을 하고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의견 차이를 보였던 사례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인 노력과 방법,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이거 팀 갈등 해결에 대한 것은 거의 필수 항목인 것 같아요. 거의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는 이유가 공동체 생활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공기업 자소서에서도 그 공동체 생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정도는 많이 써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많이 쓰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만 좀 얘기를 드리고
마칠 건데 네. 이걸 쓰면 자꾸 감정 갈등을 써요. 조직 내에서 갈등을 감정 갈등을 써요. 아, 네. 예, 그걸 쓰면 안 됩니다. 또는 얘를 한쪽으로 나쁜 놈을 만들어요. 상대를 나쁜 놈을 만들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팀원들에서 의견 차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써야 되는 건 갈등의 원인이에요. 왜 갈등의 원인이 일어났는가? 네. 라고 하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로 기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의존적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이 멘트 쌤이 하겠지. 이 멘트 쌤이 하겠지 이러면서 나는 이제 계속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돼야 되는데 서로 얘기를 하려고 해서 의존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갈등이 발생을 하겠죠. 네. 또는 행동 특성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의 일하는 방식하고 저의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의견 갈등.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나는 A부터 해야 되는데 쌤은 A부터 하면 일이 꼬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각자의 풀이 방식이 있는데 그런 각자의 풀이 방식대로 하면은 협업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제 각기 다른 행동들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이런 갈등의 원인을 적어 주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풀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우리 학생분들이 스킵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얘기를 했더니 설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쌤은 A의 방식을 고수하고 나는 B의 방식을 고수해요. 그래서 B의 방식이 더 좋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B의 방식이 더 좋아 할래? 그랬더니 쌤이 그래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쓰세요. 그렇게 쓴다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쓰세요. 자소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쓰세요. 대부분이 그냥 내가 말을 했더니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난 여기서 초인이니까. 자소서 안에서는 초인이니까. 나니까 초인이니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타협하는 방식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만큼을 양보했고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가게 했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내 방식을 따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타협도 있는 거고요. 네. 또는 뭐 협조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협조를 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절충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B 방식도 있고 A 방식도 있는데 자 오케이 둘 다 좋아. 근데 요거의 장점을 살려서 또 다른 방식을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해서 협조를 하고 협상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방법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문장이 나오는 거냐 하면은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울인 노력과 방법 결과를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었던 일을 주저리 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반드시 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안에서는 초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과 해결 그리고 그 과정이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과정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중요하네요.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좀 잘 쓰시고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요. 저하고는 또 우리 또 필기 특강도 있잖아요. 필기 특강도 해야죠, 그렇죠? 요거 이제 합격 발표 나는 순간 또 맞춰서. 필기 특강 있습니다. 5월 10일입니다. 학원 필기 특강이요? 네, 학원 저는 필기 유튜브 특강. 영상 말씀하시는 줄 학원 알았는데. 필기 특강 5월 10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또 학원 필기 특강 보실 분들 뵙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곧 우리 라이브도 할 거고요. 곧 라이브도 할 거고요. 네. 그때 여러분들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상으로 윤 대장이었고요.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